SBS 안녕하세요. 잘 먹고 잘 사는 법 플러스 아나운서 정미선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현진입니다. 네, 현진 아나운서 제가 네. 오늘도 명언 하나 준비했습니다. 품격 있게. 네, 이번에는 발명가 에디슨이 한 말인데요. 네. 미래의 의사는 약을 주는 게 아니라 병을 예방하는 법을 알려줄 거다. 오. 라고 또 예측을 하셨네요. 아니 에디슨이 발명가신 줄 알았는데 네. 예언가였나 봐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 에스트라다무스. 네.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법 플러스가 지향하는 점과 좀 비슷해서 내심 맞아요. 좀 뿌듯하더라고요. 우리도 아주 병을 예방하는 법을 잘 알려드리잖아요. 네, 몸과 마음 건강해지는 법을 네.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김현진 아나운서가 오늘 또 멋진 곳을 소개해 준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곳으로 여행을 가면 좋을지 저희가 좀 알아와봤습니다. 인천인데요. 인천의 여행지 9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요, 인천 구경이라고 한대요. 오. 네, 인천 구경하러 지금 바로 고고고! 시간을 거슬러 걷는 길,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이곳으로 향합니다. 주변을 살펴보니까 뭔가 어디로 가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로 1883년으로 왔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는 시간 여행.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 차곡차곡 쌓인 수많은 이야기를 찾아가 보는데요. 과거! 자, 미래!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여행 즐길 준비 되셨죠? 네, 우리가 잠시 잊은 역사와 문화를 만나는 곳,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도시의 시간 속을 걷는 여행입니다. 짜잔! 그대 곁에 있을 때면 저 이거 또 드라마에서 봤는데 얘를 촥촥촥 톡톡 이런 거 하는 거 있거든요? 맛있다. 무엇 하나 놓칠 수 없습니다. 과거, 미래, 현재가 공존하는 인천입니다. 와, 이 정도면 인천 구경 만족하시죠? 오늘 우리는 길을 따라 걷는 시간 여행입니다. 천년의 시간이 고요히 쌓여 있는 이곳은 어딜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왔더니 이 주변의 풍경이 색다른데요?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져 있는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 강화입니다! 한반도의 바닷길을 지켜온 섬이자 수없이 많은 전쟁과 화해의 무대가 됐던 곳. 우리 역사의 서사가 살아 숨쉬는 강화도에서 시간을 거슬러 걷는 여행을 시작합니다. 강화도에 왔으니까 옛날 과거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기 이상한 게 있는데요? 뭐지? 강화 도심의 매력은 바로 걷다가 만나게 되는 도심 속 오래된 숨결인데요. 여기가 옛날에 강화도의 작물 산업을 주도했던 심도 직물의 터래요. 강화도는 한 세기를 넘긴 소창의 고향입니다. 한때 면직물을 대량 생산하던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오, 이거 보세요. 와, 한옥으로 되어 있어서 또 예스러움이 가득 담긴 곳인 것 같아요. 옛 기계가 돌아가는 과거와 연결된 공간인데요. 목화솜에서 뽑은 실을 천으로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죠. 이거 배틀 짜고 있는 분이 앉아 계시는데 엄청 고됐을 것 같아요. 소창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대창 이런 거 생각나요. 소창이 정확히 어떤 작물인 거예요? 소창은 보통은 23수의 면실로 짜여진 것을 소창이라고 해요. 거칠게 짜여진 그런 면직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무슨 소리죠? 오, 소리가 엄청난 소리가 나는데요? 네, 기계로 소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볼 수가 있어요.
자동화된 기기로 소창을 짜는 모습이고요. 아기 기저귀감, 또 행주 이런 걸로 주로 많이 쓰였고 지금은 잊혀가는 직물이지만 한때는 집집마다 이 소창 수건이 걸려 있었다죠.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요? 뭐 체험하나 봐요.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고 계신데요. 소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았다면 이제 즐겨보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소창천으로 스탬프 체험하는 겁니다. 하얀 소창천에 천연 염색물로 그림을 그려보는데요. 예술 작품 같죠. 순무, 강화 순무. 네, 순무, 고구마, 새우젓, 이런 강화 특산물이네요. 오! 그 시절의 하얀 천을 손끝으로 만나봅니다. 예쁜데요. 초등학생 때 미술 시간 같아요. 강화도만 오면 너무 신나요. 얘네들 다 저희도 키웠어. 다 소창 이걸로 기저귀여갖고 다 키웠어. 귀엽다. 네. 진짜 선명하게 달라. 우와, 대박이다. 자, 이렇게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 보는데요. 오, 잘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소창에 스탬프를 찍으니까 뭔가 소중한 의미를 이 소창 안에 담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려의 수도 강화 곳곳에 당시 고려 흔적이 남았는데요. 고려 시대 한복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와, 예뻐요. 잠시 고려 시대로 돌아가 보는 거죠. 강화는 참 매력적인 도시인데요. 저는 지금 원도심 골목을 걷고 있는데요. 여기 주변을 보면 자연도 있고 한옥풍의 느낌도 있고 옛날의 강화도의 느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안녕하세요. 뭐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어떤 성당이요? 오래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간도 조용히 멈춰선 듯한 풍경을 만나는데요. 성당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궁궐 같은 그런 느낌? 안에 들어오니까 확실히 성당 같아요, 성당. 1900년대 초 영국 선교사에 의해 지어진 이곳은 서양의 고딕 양식과 한국 전통 미학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곳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900년 정도에 세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대적인 성당이랑 많이 모습도 다르고 한데 올 때마다 너무 새롭고 감명스럽습니다. 종교의 경계를 넘어 시간, 문화, 건축이 어우러진 역사적 장소네요. 다음 여행지로 가볼까요? 강화하면 유명한 음식이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 군데군데 젖국갈비가 써 있어요. 젖국갈비요? 강화의 대표 향토 음식으로 잔칫날 빠지지 않던 별미라는데요. 맛있어 보이네요. 강화도에서 유명한 거래요. 네, 젖국갈비 생소한 이름인데요. 자, 돼지 갈비에 가진 재료를 넣고요. 강화하면 뭡니까? 바로 강화 특산물 새우젓으로 푹 끓여내는데요. 강화에서 이거 안 먹으면 안 된대요. 바다를 담은 새우젓과 고기의 만남이 짭짤하면서도 깊은 감칠맛을 낸다고요. 오, 국물이 맛있을 것 같아요. 엄청 개운해요. 이가 시원찮은 사람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갈비가 연해요. 처음에는 그 갈비하고 새우젓이 조합이 맞을까 의외로 깔끔하고 감칠맛 나요. 맛있어요. 오, 정말 색다른 맛일 것 같아요. 네, 강화에 이거 먹으러 가는 분들도 있을 정도래요. 짜잔! 이게 바로 젖국갈비인데요. 냄새부터 예사롭지가 않아요. 궁금하다. 일단 국물부터 퍼서 한번 마셔볼게요. 어때요? 이 국물에 새우젓의 감칠맛이 이렇게 싹 스미면서 너무 짜지도 않고 담백해요. 고기를 먹어볼게요. 보이는 거는 야들야들하다. 되게 부드러워 보여요. 자, 이게 바로 강화 바다의 맛 아니겠어요? 새우젓 감칠맛이랑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네, 강화로 시간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강화읍의 숨겨진 역사와 문화를 직접 걸으며 느끼는 그런 여행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강화 원도심 도보 여행인데요. 네. 강화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설사와 함께하는 도보 여행, 도보 투어 또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강화 여행하실 때 꼭 참고하시고요. 네, 미선 아나운서 이제 준비되셨나요? 또 뭐 준비돼 있나요? 전 준비됐습니다. 이번에 갈 여행지는요. 네. 1880년대입니다. 멀리 네. 갑니다. 타임머신 같아요. 네, 벨트 하셨죠? 네, 했습니다. 벨트 차시고 네. 지금 바로 떠나봅니다. 고고고!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여행, 다음 장소로 향해 보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로 1883년으로 왔습니다. 100년 전 과거로 떠나는 시간 여행. 여기는 인천 계양장거리입니다. 100여 년 전 인천항이 개항되면서 근대의 문이 열린 도시가 시작되는데요.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공존하는 곳, 그 시절 흔적이 우리를 과거로 이끌어줍니다. 진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이 거리가 일제감정기 때 만들어진 근대 문화유산이 다 그대로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현대 같지 않나요? 저도 과거 속으로 한번 가볼까요? 짠! 보여주세요.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데요? 예쁜데요. 네, 완벽해요. 이렇게 옷을 입으니까 떠오르는 명대사가 있는데요. 뭔데요? 네. 궁금한데요. 자, 갑시다. 인천, 나라. 미스터 선샤인. 맞아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에 정보를 하나도 모르니까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럴 땐 이분들을 찾으세요. 뭐 하시는 분들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네, 개항장을 찾으신 관광객들에게 간단한 안내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계양장 거리는 어떤 곳이에요? 1883년에 여기가 인천이 개항을 하고서 일본인들이 와서 조계지로 삼았고 지금으로 하면 이제 치해복권 지대가 된 곳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부산, 원산에 이어 개항된 인천. 우리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죠. 그럼 이쪽에 놀러 오면 꼭 봐야 될 곳들이 있을까요? 이 뒤쪽에 개항박물관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한번 구경을 해보세요.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개항박물관입니다. 이 건물이 1900년대 초에 일본 제1은행이 지어졌던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건물 건축 자체가 문화유산인 셈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중앙돔 형식의 후기 르네상스 양식인 석조 건축물이 그대로 보존돼 있는데요. 이 건물이 실제 은행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거라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 밟고 있는 이 바닥이랑 일본 근대 건축 양식을 그대로 담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항 근대 문물과 금융기관 유물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그대로 공존하는 느낌이 들어서 와, 정말 뜻깊은 공간인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전에 박물관 갔다 왔잖아요. 여기 근처에는 거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해요. 인근 전시관, 박물관부터 다양한 볼거리가 많은데요. 도시 전체가 마치 과거 시간의 문을 열고 온 것 같아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근대 건축 전시관. 이곳은 개항장 근대 건축물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있잖아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 세워진 호텔이라고 합니다. 숙박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와 조선을 이어주는 통로 같은 곳이었대요. 1888년 문을 연 조선 최초의 서양식 호텔인데요. 개항에 바람이 불어오던 그 시절 이곳은 서양 문물이 처음 들어온 창고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유명한 호텔이라고 하니까 가장 궁금한 게 뭐겠어요? 바로 객실이죠. 그 시절의 호텔 객실이 복원돼 있어요. 고풍스럽고 멋있는데요. 네. 너무 근사하고 이런 호텔에서 옛날에 사셨던 분들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남편분이랑 가는 게 좋아요? 친구분끼리 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뭐 친구들하고 가면은 더 편안하잖아요. 네. 단순한 숙소가 아닌 이곳은 서양과의 교류, 외교, 문화를 어우르던 장소인데요. 나도 여자랍니다. 그대 곁에 있을 때면 부드럽고 무슨 노래죠? 죄송합니다. 네, 가볼까요? 귀여웠어요, 그래도. 개항장 거리의 빨간 벽돌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요. 또 다른 여행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역시 인천의 관광 명소답게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다 먹는 거 줄 서고 있어요. 자, 인천 여행하면 먹거리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근대화의 시작점으로 서양 문화의 통로였던 곳인 만큼 먹거리도 다양한데요. 그중 한국인의 소울푸드입니다. 여기가 100년 전에 짜장면 춘장을 처음으로 볶아낸 조리대를 재워낸 공간이라고 해요. 네, 짜장면은 당시 중국 산둥 출신 노동자들이 끼니를 때우던 음식이었다죠. 여기 포토존도 있어요. 이제 국민 음식이 된 짜장면의 역사를 한눈에 보고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저기 사람들이 엄청 몰려 있는데요. 뭘 보고 있는 건지 저도 봐야겠어요. 각종 면 요리가 탄생한 역사를 지닌 도시 인천을 색다르게 즐기는 방법. 인천 누들 패스라고 하는 거래요. 박물관과 전시관뿐 아니라 음식점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데요. 원래 이런 게 한 대 가면 10,000원씩 하는데 이 정도면 남는 게 있나? 그러니까 패스겠죠? 쫄면, 짜장면, 칼국수, 우동 등의 요리를 취향에 맞게 골라 즐기는 거죠. 다 먹고 싶은데요. 인천에 왔는데 이걸 안 먹을 수 있나요? 짜장면의 역사가 시작된 곳에서 즐기는 특별한 맛입니다. 맛있다. 탱글탱글하니까 입안에서 씹을 때 면이 입안에서 춤을 춰요. 왜 차이나타운에 오면 짜장면을 꼭 먹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이 분위기랑 맛이랑 어우러져서 진짜 더 맛있어요. 네, 짜장면만 먹으면 좀 아쉽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여기 이 누들 패스가 여기 적혀져 있어요. 여기는 고보텐 우동. 오, 우동이요? 와, 정말 면은요. 먹고 또 먹어도 맛있습니다. 튀긴 우엉 참 신기한데요? 어떨까요? 오, 진짜 쫄깃쫄깃해요. 진짜 쫄깃쫄깃해요. 우엉 맛이 확 나면서 또 다른 맛이 느껴지거든요. 저처럼 누들 패스로 맛있는 우동이나 짜장면 같은 면 요리 먹으러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행지에서 맛보는 음식, 이게 바로 여행을 떠나는 이유 아니겠어요? 네, 인천 계양장에서 떠난 시간을 거슬러 가는 여행 네, 어떠셨나요? 아우, 정말 재밌었어요. 네, 시간의 문이 열리는 맞아요. 느낌이었어요. 잘 열리는 것 같았는데요. 그리고 인천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먹거리잖아요. 맞아요. 아까 연아 씨가 먹었던 짜장면. 오늘 점심 메뉴 정했습니다. 저는 짜장면. 근데 또 우동도 먹고 싶어요. 저도 누들 패스 하나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누들 패스 이용하면요, 다양한 인천 대표 면 요리를 이 패스권 하나로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다녀온 이 짜장면 박물관, 인천 계양장 일원 박물관, 전시관 5곳에 대한 무료 입장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꼭 챙겨봐야겠네요. 네. 네. 자, 이제 우리는 과거 여행을 끝나고요. 미래로 한번 또 날아가 볼까 합니다. 네, 이렇게 미래로. 과거, 미래, 네. 현재 이렇게 가니까 재밌는데요. 여기에 또 잠시 마음을 힐링하는 생태 여행지까지 한번 가볼까 합니다. 여기가 송도 국제도시의 중심지인 센트럴파크인데요. 여기 우리나라 맞아요? 약간 분위기가 미래도시 같아요, 미래도시. 미래를 향하는 길, 국내 최초 운하형 공원 센트럴파크인데요. 뭐 하는 거예요? 시상 드시고 유람선처럼 이렇게 돌아보시는. 송도 센트럴파크를 색다르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죠. 물길을 따라 20분간 센트럴파크 운하를 운항합니다. 오! 햇빛
와, 노을. 고층 빌딩 숲 사이를 수산 택시를 타고 둘러보는데요. 와, 너무 예쁘다. 낭만적이에요. 네. 도심을 찬찬히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유럽 여행 갔을 때가 마지막인데 그게 정말 못지 않을 정도로 정말 좋아요. 아버님이 연애할 때 안 태워줬어요, 이런 거? 서울 광명에 살아도 네. 한강 유람선을 아직 안 타봤어요. 집에서 늘 태죠.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송도 센트럴파크는 밤이 되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데요. 정말 멋있는데요. 미래 도시 같아요. 네. 와, 이렇게 밤이 돼서 야경이 너무 멋져요. 이거 보세요. 야경 진짜 너무 멋있죠? 와, 도시의 밤은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 저거 보세요. 물 위에 달이 떠 있어요. 우와. 이게 다 뭐예요? 송도 센트럴파크의 밤을 빛내는 불빛, 달빛 위를 유영하는 듯한 밤의 여행이 펼쳐집니다. 탔다! 와, 간다! 흘러가는 힐링이 이런 걸까요? 빛과 바람을 느끼며 잠시 몸을 맡겨보는데요. 도심 속 조용한 위로를 건네주는 밤의 정원이네요. 가족이랑 같이 탈 수도 있고 연인이랑 탈 수 있고 반려동물도 아마 가능할걸요? 둥둥 떠나지면서 주변 도심을 즐겨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도시 약간 온 그런 느낌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타보니까 뭐 분위기는 어떠셨나요? 물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다음은 도시 속 힐링 여행지 소래포구인데요. 저는 지금 소래습지 생태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가 와요. 너무 아쉬워요. 네, 그래도 예상치 못한 날씨를 만나는 것도 여행의 매력 아니겠어요? 비 오니까 소래포구의 운치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네. 한쪽에는 염전이 있었고요. 한쪽에는 공원이 있는 구조예요. 한때 소금을 만들던 염전이 수많은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태터전이 됐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조선 총독부의 관영 염전이었던 소래 염전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갈대숲을 따라 바람이 흐르는 곳, 갯벌 위에 바다 생명과 철새가 찾아오는 곳, 도심 한가운데서 만나는 자연의 숨길인데요. 사라질 뻔한 자연이 다시 살아난 곳에서 잠시 마음도 잔잔해지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과거에서 미래로의 시간여행 어떠셨나요? 서울에서 1시간 남짓, 멀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색다른 풍경과 여유를 만날 수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다면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정말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네. 여행이었어요. 인천 구경이요. 정말 즐기고 느끼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네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는 살짝 맛보기라고 해야 할까요? 얼마나 네. 더 남은 건가요? 자, 신나고 즐겁게 몸을 움직이다 보면 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곳이 또 인천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 찾아온 곳은 인천 영종도입니다. 영종도에 오니까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니까 운치도 있고 색다르고 좋은데요? 이런 분위기를 즐겨보기 위해서 제가 시사이드 파크에 레일바이크를 타러 왔습니다. 오, 레일바이크요? 시사이드 파크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영종 국제도시의 랜드마크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레일바이크는요, 바다를 바로 옆에 두고 달리는 특별한 경험으로 인기가 많다는데요. 그런데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뚫고 100명이 넘는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와. 저 혼자인데 잘 탈 수 있겠죠? 네,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충분히 타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럼 저희 두분 한번 제가 도전해 볼게요. 오. 혼자서도 되네요. 그러게요. 와, 이렇게 바람을 딱 가로지르면서 옆을 보니까 와, 장난 아닌데요?
되겠네요. 왕복 5.6km의 코스를 따라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탁 트인 바다와 송도 국제도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약간 힘들어 보이는데요. 도착했어요. 제가 생각해봤는데요.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타야 돼요. 절대 혼자 타면 안 되고요. 2명 탈 때도 진짜 사랑이 가득해야 돼요. 인터뷰 잠깐 나눠도 될까요? 저희 뒤쪽에서 오셨잖아요. 저희가 위기감을 느끼고 엄청 열심히 달려왔거든요. 뒤에서 안 쫓아오니까. 힘드셨어요? 덕분에 저희 좀 편하게 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우 한산적이야. 진짜요? 공기도 좋고 네. 경관도 좋고 아우 너무 아름답고서. 만약에 또 오신다면 누구랑 또 오고 싶으세요? 아들하고. 아들하고? 역시 아들이 짱이죠? 아드님입니다. 영종도까지 왔는데 안 가면 서운한 곳이 있죠? 저 알 것 같아요. 월미도죠? 정답입니다. 저는 지금 월미도에 나와 있습니다. 월미도 하면 무엇이다? 바이킹이다. 네, 맞아요. 바이킹이 떠오르죠. 하지만 바이킹 말고 색다르게 새로운 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뭐죠? 월미 바다 열차인데요. 오, 이 월미 이거요? 바다 열차를 타면요. 월미도와 월미 공원을 한 방에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월미 바다 열차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노선이 긴 도심형 모노레일입니다. 4호차가 접근하고 있대요. 탑승은 인천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월미 바다 열차역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탑승권이 비싼 건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영화 한 편 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너무 좋네요. 이 바다 열차가 이 월미도를 쭉 한 바퀴 도는 코스로 가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 높이가 진짜 높거든요. 근데 최대 높이가 18m래요. 높아서 그런지 이 월미도의 풍경이 한 방에 다 눈에 담기거든요. 저기에 엄청 큰 벽화가 있어요, 벽화. 와, 멋진데요? 네, 1979년에 건립된 곡물 저장고에 전문가 22명이 약 100일 동안 그렸다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벽화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대요. 기네스북이에요? 와. 제가 벽화를 진짜 많이 보러 다니기도 했고 미술에 관심이 많아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큰 건 처음 봤는데 역시나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하니까 월미공원역이래요. 네, 여기선 유람선을 탈 수도 있습니다. 안내방송 들어보시죠. 영종대교, 팔미도, 용물도, 인천대교를 선상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바다 월미 열차를 타다 보면 박물관 2개를 만날 수 있는데요. 국립인천해양박물관과 한국이민사박물관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얍! 저는 지금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요, 수도권 최초의 국립해양문화시설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조성되어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저랑 같이 한번 구경해보러 가실까요? 렛츠고! 총총총총총!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는 몇몇 특별전을 제외하고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는데요. 우리 해양 역사와 유물이 알기 쉽게 전시된 상설 전시관은 물론이고요. 어린이를 위한 전시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유물을 보존하는 역할뿐 아니라 바다와 사람을 이어주는 박물관이 되려고 노력한다는데요. 그래서 이런 실감 영상실을 비롯해서 바다와 사람을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관람객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 머리에 쏙쏙 들어오겠는데요?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죠. 백문이 불여일행.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네, 영종도 레일바이크 그리고 월미 바다 열차. 네.
둘 중에 하나 탄다고 하면 뭐 하실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오랜만에. 해보죠. 네, 오랜만에. 자, 하나, 둘, 셋. 모노레일. 레일바이크. 아, 안 맞습니다. 오랜만이라서 또. 레일바이크요? 네. 자기 운동 열심히 하셔야겠는데. 네, 이렇게?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가야죠. 네. 네, 사랑하는 사람과 꼭 타라고 했는데 네. 꼭 그렇게 타시길 바라겠고요. 왜 웃으세요? 남편하고 탄다니까. 아니, 좋아서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좋은데요. 영종도랑 월미도가 또 가까워요. 가급적이면 또 가족끼리 갈 거면 다 하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처에 수산시장도 있으니까요. 가서 또 장까지 봐오면 더 좋겠네요. 좋겠네요. 네. 네. 자, 김현진 아나운서. 네. 삼형제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삼형제요? 네. 아무래도 저는 아기 돼지 삼형제. 아직 동심이 가득하시네요. 네. 뭐죠? 인천 앞바다에 네. 사이다가 아니라 삼형제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사이다가 사이 좋은 삼형제 같은 느낌인가 봐요. 삼형제 섬을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보러 가나 보죠?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자, 네. 지금부터 한번 가볼까요? 고고고! 자, 이번엔 배를 타고 힐링하러 가볼게요. 저는 지금 영종도 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삽목항에서는 세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시모도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배 타러 한번 가보실까요? 한번 따라오시죠. 신시모도로 가는 배를 타면 친구들이 마중을 나오는데요. 오, 갈매기 친구들이었네요. 지금 안내방송이 나왔는데 벌써 신도에 도착했대요. 10분 정도 되는 거리 같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갈매기 구경하니까 금방 시간이 쑥 지나갔습니다. 지금 바람 보이세요? 네. 제가 바람을 가르고 거의 도착했습니다. 야. 신도와 시도, 모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에 위치한 세 개의 섬입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쭉 걷고 있는데 옆에 스쿠터가 엄청 많아요. 그러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스쿠터 처음 타보는데 가능하겠죠? 가능합니다. 예, 제가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저 스쿠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안 타보는 척하세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면허가 없는 분들은 스쿠터 대신 자전거를 대여하셔야 하고요. 지도에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헬멧까지 쓰면 출동이죠. 그럼 한번 가볼까요? 띠띠빵빵. 신도는 믿을 신자를 쓰는데요. 섬 주민들이 착하고 신의가 있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풍경이 진짜 좋아요. 이게 옆에는 숲속이 보이고 또 오른쪽은 또 바다가 보이니까 숲과 바다. 약간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700여 그루의 벚나무가 있다는 구봉산은 신도를 포근하게 지켜주는 어머니 산입니다. 바다를 보면서 구봉산 허리를 따라가는 길은 산책길처럼 편안하면서도 신선한 감동을 주죠. 자연이 정말 아름답네요. 이렇게 구봉산을 쭉 돌아보면서 한 코스를 돌아봤는데요. 서울하면 남산, 제주도 하면 한라산, 그리고 신도 하면 구봉산이었습니다. 경치가 끝내줬는데요. 이제 여기가 갈림길이거든요. 이제 시도로 넘어갑니다. 시도. 제가 한번 시도로 가볼게요. 따라오세요. 구경 갑시다. 기대돼요. 시도로 여행을 시도해 보시죠. 네. 제가 지금 딱 시도에 도착했는데 이쪽에 많은 분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내려왔거든요. 한번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우리 여행팀 그 이름은 잘잘잘인데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여기 프로그램은 잘 먹고 네. 잘 사는 법인데 맞아요. 여기는 네. 잘 먹고 잘 사는 법. 그런 거. 이름 잘 정말 지었네요. 너무 잘 왔다. 날씨도 받쳐주는 데다가 또 좋은 사람들과에 와서 또 좋았고 이 드넓은 바다, 푸른 그 풀잎 나무 이런 것들이 눈에 와서 확 들어오니까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사는 게 이거다. 그런 느낌. 네. 표정이 엄청 좋아졌어요. 동달아 즐거워지는데요.
면사무소와 보건소가 있어서 삼형제 섬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시도는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답니다. 특히 시도 곳곳의 꽃길은 꼭 걸어볼 만한 코스래요. 신도가 평화로운 마을이라면 시도는요, 좀 더 활기찬 휴양지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여기가 신도 끝 같거든요. 이제 모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도에서 모도로 들어가는 연도교 또한 풍경이 아주 일품인데요. 눈이 시원해져요. 네. 모도에는요, 재미난 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뱀이꾸미 조각공원인데요. 남녀의 사랑을 주제로 한 조각가 이희로 씨의 작품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신시모도로 놀러오세요! 힐링 그 자체, 삼형제 섬 신시모도 여행이었습니다. 네, 신도, 시도, 모도 이렇게 네. 신시모도 여행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들어갈 때는 배를 타고 가네요. 세 섬은 다 연결이 돼 있는데요. 네, 그래도 배 시간 간격이요. 네. 1시간 정도라고 하니까 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괜찮네요. 내년에는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다리도 완공된다고 하니까 많이 놀러 가세요. 네. 네, 이제 조금 더 멀리 떠나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 이 백령도에서 네. 천연기념물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 몰랐는데 아무래도 북한과 좀 가깝다 보니까 음. 대한민국의 자연 환경이 그대로 보존돼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맞아요. 자, 백령도로 떠나가 볼게요. 힐링과 생태의 섬 백령도로 떠나봅니다.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배가 뜨지 않았다는데 오늘은 날씨가 백령도로 가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사람이 많아요. 인천에서 뱃길로 200km가 넘는 곳. 4시간을 꼬박 가야 하는 백령도는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아침을 먹고 타면 점심때에 도착하는 곳이네요. 4시간이면. 북한 장산곳과 17km 떨어진 안보 요충지이자 청정자연을 간직한 백령도에 도착했습니다. 오, 저렇게 써져 있네요. 백령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백령도 한이 해변에는 귀하신 분들이 삽니다. 저도 알아요. 천연기념물 점박이 물범이죠? 맞습니다. 한이 해변은 일몰 이후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낮에는 점박이 물범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운데 점박이 물범은 몸 길이 140에서 170cm, 몸무게는 80에서 120kg쯤 된다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1,5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기종이래요. 아유, 귀여운데요? 물속의 사냥꾼이지만 무태서는 좀 굼뜨다고 합니다. 백령도에 오면 꼭 봐야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려면 다시 배를 타야 된대요. 4시간이나 배를 타고 왔는데 또요? 네. 집 안에서는 집을 볼 수 없듯이 이걸 보려면 섬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요. 국가 명승으로 지정된 이곳은 장군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는 모습이라서 두무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아, 이건 코끼리 같은데요? 맞아요. 코끼리 바위입니다. 오, 이건 혹시 병풍 아닌가요? 딩동댕. 잘 맞추시네요. 네. 병풍바위입니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잘 맞추세요? 미리 공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누가 봐도 진짜 병풍 코끼리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네요. 바위가 모양으로 뭐 동물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아주 좋은 게 많이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서해의 해금강이라 불리는 두무진을 봤으면 이제 맛있는 거 먹어야겠죠? 당연하죠. 냉면 반죽이 거무스름한 걸 보면 짐작이 되시죠? 아, 메밀이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전쟁 이전엔 황해도 땅이었던 백령도, 실향민들이 만들어 먹으면서 냉면이 유명해졌다네요. 네, 면은 찬물에 여러 번 쫄깃하게 헹궈서
절인 무, 달걀, 오이채 순서로 착착 꾸미를 얹습니다. 아, 맛있겠어요. 네. 침 좀 닦으세요. 네. 이제 살얼음 동동 뜬 육수를 붓는데요. 맛을 결정하는 마지막 킥은 손님의 손에 달려있대요. 백령도 사골냉면에서는 반드시 까나리 액젓을 넣으셔서 드셔야 까나리 진짜 액젓이요? 그 냉면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냉면이 눈에 띄네요. 위에서 서울냉면은 이제 그 물냉 아니면 비냉 아니면 근데 반냉이라는 거 처음 먹어보는데 여기다 이제 뭐 들기름을 좀 섞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어떤 냉면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게 일단은 우리 서울에서 먹는 냉면은 좀 질겨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부드러워서 좋고요. 또 특이한 점은 들기름을 넣는다는 게 좀 특이했고요. 제 입 아주 좋아요. 백령도에는 천연기념물이 또 있습니다. 이곳 사곳 해변인데요. 썰물 때면 길이 3km에 달하는 천연 비행장이 생겨나는 곳입니다. 해변이지만 포장된 활주로만큼이나 단단해서 군용 수송기도 이착륙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평범한 모래가 아니라 규암가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스팔트 못지않게 단단하다네요. 그럼 갈매기 발자국은 당연히 안 남겠네요. 그러게요. 문화해설사님이 비밀의 화원이 아니고요. 비밀의 동굴을 보여주시겠답니다. 여기가 백령도에서 가장 큰 해식 동굴입니다. 돌아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이 은밀하기 때문에 여기를 모르는 사람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25 사변 때에 이 용기포 주민들이 여기에서 이제 북한군들이 상륙을 했을 때 여기에서 숨어서 한 3일 정도 이렇게 숨어가지고 북한군들이 찾지 못하게 숨었던 그런 그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여기가 해식동굴. 주민들이 다 숨었을 정도면 얼마나 큰 동굴일까요? 한 100명 이상의 그 사람이 여기 숨어 있을 정도의 그런 넓이의 해식 동굴입니다. 거대한 규암이 풍화, 침식돼서 동굴이 된 이곳은요. 백령도의 지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파도와 바람이 수천 년 동안 쓰다듬으며 빚어낸 백령도에서 잘 먹고 잘 쉬었던 여행이었습니다. 네, 저는 전박이 물범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려요. 맞아요. 너무 귀여웠어요. 엄청 귀엽죠. 네. 근데 이 전박이 물범의 무늬에 네. 비밀이 있대요. 오, 비밀이 뭐예요? 네. 이게 사람의 지문과 이 전박이 물범의 무늬가 비슷하게 개체식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물범도 어디 들어갈 때 띡 이렇게 문이 되면 되는 건가요? 무늬로 이렇게 삐빅해가지고 네. 언젠가 가능하지 않을까. 네, 실없는 농담이었습니다. 아, 네. 네. 저는 그리고 네. 백령도에서 맞아요. 냉면에 까나리 액젓 넣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까나리 액젓도 네. 넣고 뭐 들기름도 넣고 그랬는데 어떤 맛일지 궁금하네요. 저는 뭐 맞아요. 까나리 액젓이 벌칙하는 데만 쓰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네, 봐요.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백령도에서 힐링도 하고 생태 여행도 하고 정말 재밌을 것 같고요. 또 까나리 액젓도 사오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다음은 인천의 숨겨진 도심 여행지입니다. 아, 인천의 매력은 정말 이 파헤쳐도 끝이 없습니다. 맞아요. 네, 네. 지금 바로 또 한번 떠나보시죠. 아라뱃길은 서해와 한강을 잇는 물길입니다. 쭉 뻗은 뱃길이 시원하네요. 아라뱃길은 행주대교 인근에서 김포시를 지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서구를 지나 서해로 흘러갑니다. 그 물길이 끝나는 경인 아라뱃길 여객터미널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아라타워 전망대입니다. 저는 지금 아라뱃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뒤에는 아라 전망대가 있는데요. 이 전망대에 올라가면 인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울지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랑 함께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시죠.
이 아라타워 전망대는요, 입장료가 없습니다. 우와. 여기서 기초요금은요? 23층 그것도 무료입니다. 그쵸? 좋다. 오, 벌써 도착.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어요. 아라타워 전망대에서는 사방을 시원하게 내려다볼 수 있는데요. 서해 바다와 영종대교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아라뱃길은 물론 청라국제도시까지 조망이 가능합니다. 또 서해 관문과 우리나라의 가장 서쪽 정서진도 이곳에서 내려다볼 수 있죠. 탁 트여서 시원한데요. 머무르기만 해도 저절로 힐링되겠어요. 네. 저기 나무가 짜르르 있고 국토종주를 할 때 시작점이래요. 와, 저기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 국토종주요? 우와. 오, 멋진데요. 자, 서쪽 끝 정서진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로 달려보실까요? 아라뱃길 근처에서는 힐링이 되는 장소를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풀과 꽃이 있는 계양 아라온 공원도 그중 한 곳이죠. 꽃은 영혼의 약이라는 말이 있다던데요. 꽃을 보며 좋아하는 분들을 보니까 맞는 말 같더라고요. 아니, 웬 폭포가 있어요? 멋진데요? 네, 아라뱃길 수변 산책로를 걷다 보면 아라폭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라뱃길 중 가장 높은 계양산 협곡의 폭포 옆에는 눈길을 사로잡는 명소가 있는데요. 와, 멀리서 볼 때는 무슨 우주선 같은데요. 그쵸. 원형 전망대네요. 아라마루 원형 전망대는 낮에도 좋지만 밤에는 이렇게 환상적인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멋있죠? 네, 조명이 무슨 무지개 색깔이에요. 네, 바라보고만 있어도 좋지요. 말이 필요 없어요. 낮 동안 꽃이 만발했던 계양 아라온 공원에 밤이면 또 다른 꽃이 핀다고 하는데요. 온 가족이 봄나들이 겸 밤나들이 하기에도 좋은데요. 오, 저 이 곰돌이 조명 앞에서 사진 찍고 싶어요. 네. 요즘 걷기 좋은 계절이죠. 이렇게 마음의 빛을 밝혀주는 조명과 함께라면 온 가족이 함께 밤 산책이나 밤 나들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꼭 가보고 싶어요. 네, 인천 구경 여행 어떠셨나요? 아, 구경을 제대로 구경했는데요. 네. 강화부터 시작해서 계양장, 백령도, 신시모도, 계양 아라온, 영종도, 네. 또 월미도도 있었죠. 그렇죠. 송도 센트럴파크, 소래포구. 인천의 9가지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진짜 많은데요. 네. 볼거리, 먹을거리 가득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시간을 걷고 자연을 마주하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즐거운 여행이었는데요. 이번 주말 인천으로 한번 가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시 뵐게요.